안녕하세요. 홍영용입니다. 항상 이름 기억할 때 좀 힘드실까봐 동그라미 6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그, 휴일인데,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는 휴일이 휴일 같지 않으실 것 같고, 오늘도 라이딩 잡혀 계세요? 이제 가끔씩 이쪽 뒤쪽 골목길, 저희 학원 골목길에 보면 아는 지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라이딩 왔다고 연락을 꼭 저한테 합니다. 너 뭐 하냐? 차 어디 될 만한 데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을 한 23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3 혹시 몇 번째 경험하시는 거세요? 첫째 있으셨으면, 뭐, 이번에 둘째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일 것 같고. 아니면 셋째까지 있으세요? 얼굴을 뵈면은 셋째까지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올해 사실은 끝내주고 싶으시죠? 근데 어떠세요? 6병 성적이 끝낼 수 있는 성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4학년으로 진학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시간이 한 160일 남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반전이 있을까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혹시 그 해밍웨이 아시죠? 그 뒤에 자료집에 있는데, 요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밍웨이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견해들이 되게 많았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지 네가 문호냐 무슨. 그래서 그 일설에 의하면 문학평론가랑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가장 짧은 소설로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너를 문호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해밍웨이가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내기에서 이겼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애기 신발 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신발이냐면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을 팔아요. 근데 이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for를 앞에 붙이잖아요. sale 앞에. 그러면 원래 안 파는 걸 판다는 뉘앙스가 약간 깔려 있어요. 원어민들한테. 그냥 sale만 쓰지 않고요. for sale 쓰면. 이게 어떤 신발일까 이게? 이때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높을 때입니다. 사실은 제일 슬픈 상품이죠. 세상에서. 이거보다 아마 슬픈 상품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냥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은 밉지만 어렸을 때 이뻤던 시절을 상기하라고 요 사진을 넣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6단어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160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60일 동안 사실은 100일 기도하시고 60일이 남아요. 그 자료집 맨 뒤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도도 필요한 시간이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제 아들 대학 보낼 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 입시에도 제일 중요한 거 매번 강조드리지만 멘탈이다. 제가 아마 이런 거 말씀드렸던 적 있어요. 제가 재수학원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런 모의고 성적표를 들고 온 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교시 때 OMR 카드를 뺏겼다고 얘기했어요. 마킹을 다 못해갖고 7등급이 나온 거죠. 나머지 다 1. 멘탈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수능 1교시를 망해도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인생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단단하게 버텨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공부 학업 역량이 높다 낮다 보다 더 걱정은 단단하질 않아요. 제가 아마 저희 학원에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수능 만점 받았던 친구랑 저랑 인터뷰했던 걸 보내드렸었는데, 재원생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인터뷰 들어보시면 알게 돼. 만점 받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단단해요, 얘가.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혹은 부모님들이 잘 키웠다는 믿음이 있으신지.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많이 믿어요.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여기 오셨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단단하신 분일 것 같아요. 6평을 이렇게 못 봤는데 아이들이. 그걸 버티고 여기 왔다라는 건 엄청 단단하신 분일 거고 그 19년 동안 키우셨잖아요. 그 시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고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책이든 음악이든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혹시 지금도 강남스타일 들으세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고전이 아니죠. 그건.
근데 베토벤 음악은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비틀즈 음악도 들으실 거예요. 그 시간의 세월을 뚫고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다음 책 중에는 2000년 이상 읽혀지는 책들이 있죠. 뭐 장자, 논어, 성경, 뭐 불경 중에 뭐 일부들. 2000년 넘게 세월을 이겨낸 것들이 있어요. 그 세월의 무게들을 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이 이제 거의 한 만 19년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이면 일단 믿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버텨낼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나머지 160일을 일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멘탈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단단함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만져받았던 친구 어머니를 제가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되게 좀 단단하세요. 애가 만점받았다고 해서 매번 모의고사 잘 봤냐? 안 그래요. 걔도 이랬고요. 되게 중요한 내신에서 망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평정심을 되게 잘 유지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유지하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요. 그거 보면. 그래서 160일 한번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버텨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오늘의 질문을 제가 못 봤습니다. 보통 끝나고 1시간 정도 질문 봤는데 제가 지금 중계동에 설명회로 가야 돼갖고요. 바로 튀어가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못 받고 만약에 저희가 논술 설명회도 따로 있어요. 논술 설명회 할 때 제가 하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때 오시면 좀 충분히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4가지일 거예요. 6평 분석 관련된 거는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모집 요강도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그냥 정리를 지금 확정돼서 올라온 게 늦은 학교는 26일 날 올라온 학교도 있어요. 5월 26일 날. 원래는 이게 법상으로는 7월 말에 완성돼야, 4월 말에 확정지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책자까지 못 드렸는데 그냥 중요 대학들 중심으로 수시 전형들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요 선배들 걸로 수시 정시 합격선 그냥 작년 거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선배들 말씀드렸지만 의대 정원이 재작년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재작년 거랑 작년 거를 섞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올해는 문제가 사실은 뭐 6평이 쉬웠냐 안 쉬웠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50만이 넘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황금돼지띠, 그 다음에 이제 흑룡띠인가가 또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또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2 어머님들도 긴장하세요. 황금돼지띠가 대학 다 안 가고 다시 고4로 갈까봐 되게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논술하고 면접 관련된 거는 이게 저희가 논증과 추론이라는 팀이 있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긴 할 텐데 오늘은 그냥 팀만 아주 핵심적인 거 잊지 마실 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네, 마지막에 성적대회 학습 전략들이 있는데 이건 원서 쓴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원래는 제 목적 중에 하나가 앞으로 설명회 계속 다니실 거예요. 어떠세요? 저희 거 말고도. 저 진짜 지금부터 실전 설명하세요. 수시 원서 어떻게 쓸 건지. 왜냐하면 컨설팅 받으시거나 컨설팅 안 받으시거나 하실 텐데 수시에 포인트 가신 분들은 컨설팅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주로 논술 전형 쓰시게 되시는 분들은 컨설팅 안 다니셔도 돼요. 학원에 돈 안 갖두셔도 될 겁니다. 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식 컨설팅도 받으시겠죠? 근데 그거의 기초 작업이세요. 이걸 알아야 컨설팅을 제대로 들으시고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컨설턴트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나오시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원래 설명의 제목을 뭘로 잡으려고 했냐면 컨설팅 없이 수시 원서 쓰기였어요. 그걸 잡으려고 했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냥 아주 러프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의도가 있겠죠. 객관적 위치, 그다음 평가원의 방향. 이건 선생님들이 얘기 좀 해주셨을 테니까 위치 파악해 주는 건데 애들이 실수했던 실수하지 않았던 쉬웠던 쉽지 않았던 그냥 그 점수는 수능 점수에 비슷한 거라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우리 아이 실력이다. 어떤 거 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거 잘 봤다고 찍은 게 맞았다고 하기도 하고 막 하겠지만 그냥 일단은 그거는 내 위치를 보여주는 거야. 그다음 그걸로 내 위치라고 일단은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성적인지 의대 갈 성적인지 아니면은 뭐 건동홍숙을 갈 건지 그냥 나온 거냐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인정 안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님도 그 위치가 아니면 너무 폄하할 때도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보면은 점수로 보면은 대충 중대 갈 것 같은 성적대 들고 왔는데 갈 대학이 없어요.
인서울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완전히 또 그냥 나락으로 막 불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많이 들으실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다음에 잘 보실 게 뭐냐면 요 수치예요. 요번에 그 6평 응시생들 중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8%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 수능 가면 몇 퍼센트로 올라가나요? 50%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는 안 가고요. 30%대 정도, 30% 초반까지 올라가요. 9평 때는 접수율이 많이 높아질까? 안 그렇습니다. 9평 때도 다 안 들어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센 놈들 중에 일부는 그냥 수능만 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소위 말하는 수능 업자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걔네들은 뭐 모의고사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급컷 입력도 안 합니다. 걔네들은. 작년에 진학사가 정시 배치에서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걔네들을 못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봤는데 원서 안 쓴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옮길 필요가 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얘들 연대의대 다니고 있는데 서울대 의대를 못 가요. 그럼 원서를 안 써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못 잡았던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걔네들은 6평, 9평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안 봐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비율이 봤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서 최소 13%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재학생은 떨어집니다. 인원이. 수능 시험 응시를 안 한 애들이 생겨요. 접수 안 하거나 아예. 그 다음에 올해 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탐구죠. 탐구로 본다면 지금 과탐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사탐이 거의 60% 육박하고 실제로 수능 가면 60% 넘을 것 같아요. 재수생들이 얹혀진다고 해도 예. 그래서 사탐 한번 혹시 사탐론 하신 부모님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이 사탐으로 바꿨다. 나머지는 다 은폐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원래 사탐이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탐 넘어가신 분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과 애들이 사실 문이과 구별이 요즘에 많이 의미가 없죠. 정확하게는 사실은 학력 차이. 그러니까 뭐 휴문고만 놓고 봐도 뭐 공부 잘하는 놈도 다 이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문과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사문 선택했는데 결국 누구랑 경쟁하냐? 이과 애들하고끼리 서로 또 경쟁해요. 그러니까 이 사탐으로 넘어가신 건 좋은데 사탐 선택을 되게 잘해라. 이게 절대평가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상대평가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남이 못할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을 잘 안 하세요. 이건 첫 번째 보시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경험이 쌓이면 이제 그것도 고려하실 텐데 얘는 계속 늘고 얘는 줄고 앞으로의 경향도 수능도 어떨 거냐? 저게 더 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등급컷 관련된 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6평권은 난이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작년 6평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작년 6평과 비교하면 어떻죠? 지금 등급컷 보시면 난이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 6평의 변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거다. 그럼 수능하고 비슷하잖아요. 작년 수능하고. 그럼 작년 수능 난이도라고 봐야 될까요? 누가 빠졌죠? 재수 센 놈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수능보다도 당연히 지금 등급컷은 비슷하게 작년 수능과 나왔지만 쉬웠다. 그러니까 이번 소위 말하면 6평의 핵심 키워드는 돼지띠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황금돼지띠 인원이 많다라는 거랑 사탐의 비율 증가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되게 쉬운 시험이었다. 엄청 쉬운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건 아마 양승진 선생님도 얘기하셨을 텐데 확통으로 넘어가는 거 어떠냐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이거 좀 지금 가채점 결과긴 한데요. 이 표준점수 차이예요. 동점자, 이게 만점 기준입니다. 만점으로 받았을 때 화작과 언매 만점일 때랑 확통과 미적 만점일 때 만점자끼리 점수 차이예요. 여긴 7점, 여긴 3점. 7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원점수 기준으로 따지면 4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죠. 그렇게 해야지 뭐랑 비슷한 거죠? 소위 말하면 확통에서 다 맞고 미적에서는 2개 틀려도 되는 거겠죠.
4점짜리 3점. 그러니까 확통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개념을 새로 다지거나 공부하는 문제도 또 있겠지만 과연 실제 점수 얻을 때 도움이 될까? 그럼 이 갭은 특별히 잘못 낸 걸까? 평가원에서.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5점에서 7점 사이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통 선택했을 때 쉬운 문제를 푸는 건 있겠지만 이런 조정 점수에 의해서 갖고 있는 핸디캡은 극복할 수가 없을 거다. 이것도 거의 요 정도 차이가 나요. 3점에서 4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확통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좀 증가하는데 이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거보다 뒷페이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등급컷 나온 건데 6평하고 아직은 얘들이 사탐이든 과탐이 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판단하기는 좀 빠를 것 같은데 뭘 보시냐면 이걸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등급컷 확인이야 뭐 메가 사이트나 대성마이맥 사이트 가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요게 뭐냐면은 지금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탐구에서 만점자 표점이에요. 평균. 요 세 과목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 생윤, 사문, 한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 그 71.3점이고 과탐이 68.5점. 이게 이번에 사탐론을 가속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나중에 정시 원서 쓰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일반 표점입니다. 그냥 일반 표점을 그대로 활용한 학교들은 적어요. 대부분 다 100분이 기반하고 있는 변환 표점을 활용하게 되고 그것도 나중에 보정을 줍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같은 만점이에요. 과탐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물화를 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보니까 고3 반학기 정도 공부한 놈들이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요. 둘 다 만점일 때. 이런 상태가 작년 수능에 발생했거든요. 자, 과탐 하고 싶으세요? 여기다가 설마 옛날에는 어땠어요? 사탐하면 이과 지원 못했죠. 근데 지금은 사탐해도 이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서울대 이런 데 빼고서는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투자되는 시간 대비해서 보면. 근데 올해 6평은 또 어땠냐. 6평은 이렇게 나왔어요. 72점. 71점. 또 이겼어요. 이게 사실은 어떠냐면 한 재작년까지는 무조건 과탐이 높았어요. 근데 점점 사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나중에 해결될까요? 이거 저 평가원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표준 점수가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가 이게 높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표준 점수가 이게 커지는 경우 문제가 어려울 때 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 선택 과목의 애들 중에서 공부하는 놈과 공부 안 하는 애가 많을 때예요. 양극으로 벌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좋아서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포기자들이 있을 때예요. 자, 옛날에 소위 말하면 그 수학 나형일 때가 있었어요. 문과 애들이 수학 나형. 이때 소위 말하면 수학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분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부하는 애와 공부 안 하는 애. 중간층이 없거든요. 얘도 이제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누가 깔리기 시작할 거냐? 이과 애들이 깔리기 시작해요. 공부하는 이과 애들이. 자, 이런 문제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일반 표점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탐 런과 관련시켜서 애가 거기에 좀 맞는다고 한다면 아주 말릴 필요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아주 센 대학, 서울대를 목표로 하거나 뭐 카이스트 목표로 하거나 의대 라인을 잡거나 했을 때는 사실은 사탐 선택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 대학을 노리는 게 현 입시 체계에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문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과 애들이 선택 안 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문과 성향이란다면 이게 생윤이 될 수도 있고요. 한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사람이 선택하는 과목이 좋아요. 여기서도 지금 생지가 그나마 좀 낫다고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수가 선택해요. 얘네 인원 대비해서 이게 한 15만 정도 많이 나오면 15만까지 넘어갔으니까 선택자 수가. 얘네들은 정말 몇만 단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4만, 5만 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과탐이 약간 소수 인원들이 선택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투과목 선택했을 때도 지금 투과목 선택할 때 표점이 굉장히 원래 높게 나왔었는데 작년 수능 때 조금 투과목 표점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 높을 때는 표점이 80점대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71.7점? 물론 이제 특정 학교들이 가산점을 줍니다. 서울대 포함해서. 하나 선택이냐 두 개 선택이냐 가산점을 주긴 하지만 가산점 때문에 투과목 선택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정말 수학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거는 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제 아들이 투했다가 망했거든요. 그때는 서울대 가는 게 투가 필수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긴 했었는데요. 6, 9월에 각각 50, 50 맞았다가 수능 때 망했어요. 볼 수 없는 점수를 만났습니다. 얘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퍼펙트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네. 그 다음에 이게 모집 요강들인데 일단 교과 전형은 최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 성적은 어느 고등학교들이 잘 받나요? 일반고 중에 인원 많고 외곽에 있는 데가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그런 데가 이제 딱이 좋은데 걔네들이 수능을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 메인 학군지가 아니면. 지방이거나. 그래서 최저로 계속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근데 이게 사실은 교과 전형은 우리 동네에서 갈 비율이 엄청 낮아요. 그다음에 교과로 갈 성적이 나오면 수능으로 충분히 갈 대학이 되기 때문에 교과 활용도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많이 안 보셔도 돼요. 저희 우리하고 별로 멉니다. 사실은. 그 다음 교과 전형은 대부분 다 면접도 없어졌어요. 면접도 안 봅니다. 그냥 대부분은.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학교별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 인원들, 추천가나.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 만약에 내신이 2점 한 0되는 친구예요. 근데 학교에서 성대 학교장 추천이 된대요. 안 받는다 그랬대요. 우리 아이한테까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전교 15등은 아니지만 내 앞에 15등은 다 안 받아요. 근데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한 2.0 일반고에서 2.0에서 한 2.2 정도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학교 추천을 받고서 원서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성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게 나을까요? 자, 투표해 볼게요. 자, 추천을 그래도 받는다. 뭔가 학교에서 찔러준 거니까 좀 낫지 않을까? 자, 손 들어오시죠. 자, 이거보다는 그냥 그 학생부 전형을 쓰는 게 낫겠다. 성대.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나아요. 추천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컷라인 보면 교과 전형들 같은 경우는 걔가 아까 2.0에서 2.2 정도 된다 그랬죠. 택도 안 됩니다. 그냥. 저 내신 싸움이에요. 그냥 교과 성적 싸움이. 물론 얘네가 새롭게 정성평가 20을 넣었어요. 작년부터. 그래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8 이내로는 들어가야지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면 기분은 좋고 왠지 될 것 같지만 추천받아서 뭔가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추천은 무조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런 거 있어요. 학교에서 추천 받을래요? 물어봤을 때 단칼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특히 상위권 보원 중에서 서울대 직윤 추천 받을래요? 했을 때 단칼에 거절해요. 다 의대 갈 거라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추천받을 수 있는 건 다 연대 추천형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마지막까지 버티셔도 돼요. 우리의 성적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학사 행정이 약간 곤란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포기하시면 나중에 선택지가 없어지십니다. 나중에 쓰고 싶으셔서. 일단은 고려하겠다. 그래서 답변을 계속 늦추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순간에 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추천형이 항상 받을 건 아니지만 안 받더라도 단칼에 거절하고 안 받겠어요라고 미리 말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될 것 같고요. 이건 한번 보시면 대충 알 거고, 제가 핵심적 변화만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고대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안전장치가 좀 돼 있었는데 지금 안전장치가 없어요, 고대가. 이 계열적 합성은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누가 많이 쓰냐면 특목 자사애들, 특히 외고나 과고 일부나 이런 애들 씁니다. 자사고나 전사고 애들 중에. 요거는 일반고 애들이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수능 끝나고 면접이 쓰는데 지금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될 상황. 그 다음에 학업우수 같은 경우 나중에 그 내신들 보실 때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요거는 일반고 내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얘는 일반고 내신으로 봐도 돼요. 주로 재수생들이 좀 많이 가요. 최저 맞춰서 4, 8 뭐 정도 나오는데 최저가 있죠. 뒤에 최저 정리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해당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일반 전형에서 과고나 영재과학 경률이 엄청 높아요. 그 이유가 걔네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로 면접을 못 버텨요. 서울대 이과 면접, 문과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엄청 셉니다. 면접에 진심인 학교예요. 근데 소위 말하면 과학 면접이나 수리 면접을 누가 버텨내냐? 일반고도 잘 못 버텨요. 영재 과고 애들이 주로 버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면접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준비가 안 됐다면 직윤 쪽으로 빠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반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가 요걸 나눴어요. 성균인재가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요게. 과학인재만 있었는데, 요 과학인재는 수능 전에 면접이 있어요. 대신 성균인재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면접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 점수가 좀 나오면 둘 중에 쓰면 어디 쓰시겠어요? 성균인재 썼다가 나중에 면접을 안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가 그걸 폐지하는 순간에 이게 모집 요강 보면 되게 짠해요. 대학들마다.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그러니까 서울대 눈치 봐서 연대께 나오고요. 연대 거 눈치 봐서 고대께 나와요. 혹시 고대 동문 계시면 후원금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약간은 밀리고 있어요. 라이벌 학교들한테. 그래서 눈치 봤어요. 얘가 면접 없애자니까 성대가 뭘 만들어요? 면접을 만들었어요. 수능 끝나고 면접. 야, 좀 잘 보는 놈도 우리 면접 봐봐. 그러다가 혹시 수능 망하면 모의고사 잘 봤는데 수능 망하면 우리 학교 면접 보러 와. 이게 지금 이대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작년에 생겼고 올해 이대가 생겼고 성대가 올해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시기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좀 상위권 친구들이 연대 활동 수자를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수능 끝나고 면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대이고 미래인재가 있는데 미래인재가 원래 면접이 없던 전형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제가 208명인가 206명 정도의 정원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 띵기어 오면서 그래서 면접형 전형이 생겼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대도 아까 성대처럼 그런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능에 안 나온 애들은 그냥 이 서류 100으로 뽑는 미래인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이 좀 나올 친구들은 소위 말하면 그 면접형 미래인재를 쓰면 되는 걸로 바뀌었어.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가 나가면서 그 빈 시장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보시면 정시도 그런 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군으로 많이 뭐 성대도 이동하고 막 이동했던 것들이 작년에 나타났거든요. 그 빈틈을 대학들이 이제 막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수시도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면접형도 수능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수능 끝나고 보는 면접들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수시원 썼을 때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첫 번째 원칙은 6개 다 쓰십시오. 의외로 6개 다 안 쓰세요. 찾아보면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 논술이 있을 때 어떤 부모님을 봤냐면요. 어머님이 서초고 어머니셨는데 애가 연대 경영을 다니다 문과학생이었어요. 연경 다니다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원서를 6개를 다 썼어요. 성대도 쓰고 서강대도 쓰고 막 이렇게 썼어요. 한양대 쓰고. 왜 썼을까요? 문과학생인데. 연대 다니다가 봤는데. 서울대 그때 논술이 있었거든요.
서울대를 정시에 떨어진 이유가, 그리고 연대를 간 이유가 논술을 못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실전 연습이 가장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강대, 성대 수시 논술을 봐요. 답안지는 안 냅니다. 실전 연습하려고 수시 원서를 다 썼어요. 그리고 서울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활용하셔야 돼요. 수시 원서는. 다 써놓으신 다음에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결정하시면 돼요. 특히 수능 끝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죠. 그건 다 쓰세요. 그랬다가 갈 거냐 말 거냐 이건 우리가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끝나고 면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양대 안 보낼 거야. 우리는 성대 안 보낼 거라고 하셔도 써놨다가 안 가시면 돼요. 그냥 재수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들이 생긴 것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최저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높아심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결정적 오타예요. 제가 몇 번 보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꼭 원서 쓰실 때는 날짜나 이런 것들은 학교 모집 요강 갖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올해 미탐에서 3,090명의 애들 대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학학과에 396명, 서울대가 183명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못 갔어요. 자랑은 절대 아니죠. 근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 이거를. 첫 번째 책임이에요. 우리가 가르쳤는데. 근데 사실 응답률이 되게 떨어졌어요 올해. 전화 드리면 콜백이잖아요. 전화 드리면 대답이 한 40%밖에 안 하셨어요. 60%는 안 하셨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40% 취합한 거에서 얻은 합격자 수예요. 물론 중복학자 포함입니다. 3,090명이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책임감이고요. 우리가 가르쳤으니까.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 여기 잠깐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3,090명 중에서 2,189명이 뭐냐면, 여기 있는 19개 상위 대학을 간 비율이에요. 70%. 합격자들 중에서 이게 분모고요. 이게 분자값이게 되겠죠. 그래서 70% 정도가 갔어요. 자, 근데 이걸 보여드린 게, 하나만 자랑을 해보면, 저희가 시대인재나 강남대성보다는 못 갔겠지만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희는 재수생이 거의 없습니다. 재수생 비율이 저희 학원에 한 10% 돼요. 나머지 90%가 재학생 중심. 자, 이게 뭐냐면 19개 대학의 학생들 모집 정원 비율이에요. 교과로 11% 뽑고요. 논술로 8.2%. 전국 단위로 가면 논술로 뽑는 게 3.1%밖에 안 됩니다. 교과로 보면 52%가 교과예요. 전국의 198개 대학은. 근데 19개 대학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 관심 있지는 않으시죠? 낙동강, 섬진강 유역의 대학들 뭐 관심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정시가 40%. 자, 근데 이거는 추정이에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 내에 미래탐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림학원도 이제 제가 중계동 학림학원 설명회를 하러 가요. 좀 이따가. 거기서 다 얻은 데이터들인데 교과로 8% 정도 가요. 재학생들. 재수생 아닙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로 5.9%, 학종으로 51%. 학종으로 많이 가죠. 정시가 30%밖에 안 돼요. 근데 대치 밑함 애들만 놓고 보니까 교과가 엄청 떨어져요. 모집 정원만큼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논술로 9.10%, 논술로 좀 많이 가요. 저희 아마 논증과 추론이나 논술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정원 정도만큼 나와요. 보통은 재수생들이 많이 먹을 텐데, 자, 이 비율의 차이가 얘랑 얘의 차이를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요거는 적고 요거는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시 적고, 얘는 이거랑 좀 다르죠.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전체 대학 정원이 34만 명이에요. 요번에 6평 때 50만 명 시험 봤다 그랬죠. 그 중에 19개 대학 모집단위 정원이 약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2%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추정해 보니까 한 학교에 학교당 48명이 합격했어요. 어디를 합격했냐? 19개 대학 이상을 합격한 애들. 그래서 대학을 웬만큼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 48명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애들이 한 300명 정도 있다고 고등학교 치면 뭐 200명대 고등학교도 있지만 300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 간 거고요. 그 걔네들 비율이 한 13% 정도 나와요. 이거랑 거의 똑같죠. 이 정원하고. 이게 뭐냐면 요거 대비 비율이에요. 요거 비율. 근데 미탐 재원생들이 중복 포함이긴 한데 이것도 거의 중복 포함이니까 70%죠. 그럼 어떤 전형으로 준비해야지 19개 대학 이상의 대학 가기에 좀 유리할까요? 다시 여쭤보면. 교과는 아니죠. 우리 지역은. 사실 논술과 수능이에요. 근데 논술도 왜 우리 지역이 잘 가냐? 최저 때문에 그래요. 자, 교과 전형 최저가 있어요. 지방 애들 잘 못 맞춰요. 근데 우리도 못 가요. 왜? 내신이 안 나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별로 없어요. 지방 애들과 경쟁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논술은 걔네가 경쟁을 못 해요.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근데 논술을 내신 반영하냐? 거의 안 합니다.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시 싸움이세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수능을 베이스로 해서 수시는 논술 위주로 싸움이 될 거고 정시는 수능 싸움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야지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학생부 관련된 거는 이게 올해 경희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설명회 때 보여드렸냐면은 고교 선택 설명회 때 내신이 같은 내신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경희대가 되게 좋은 게 소위 말하면 이걸 다 보여줘요. 누적 애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 보면은 학생부 얘네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평균이 3.04등급이에요. 합격생 평균이. 근데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1.5등급 떨어졌어요. 맨 앞에 있는 얘가. 그리고 어디 붙었어요? 6.5등급이 붙었어요. 자, 1.5등급이 떨어졌는데 5등급이나 낮은 애가 붙었어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자, 이건 딱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학생부가 너무 잘 썼다, 이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봉사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옛날에 봉사 시간을 뽑기도 했었어요. 한양대 갔던 놈 중에서 최고 봉사 많았던 게 640 몇 시간이었어요, 얘가.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걔한테 넌 테라사 수녀다. 정말. 근데 이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뭐냐? 이거예요. 고등학교 차이. 내가 붙은 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약학과 같은 경우도. 여기 시뻘겋게 되는 거 다 떨어진 거거든요. 시뻘겋게 돼 있는 거. 1등급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근데 갑자기 3.8등급이 붙었어요. 약대인데. 근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차이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지방 일반고는 요 평균에 0.5등급을 빼라. 그 다음에 내신형 일반고 같은 경우 0.3 정도 빼야지 쓸 수 있다. 여기 지금 평균 3.04등급이지만 한 0.3등급 빼면은 2.7등급 정도 돼야지.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냐, 외고냐, 영재고냐. 심하면 5등급까지도 뺄 수 있다. 이런 게 그런 거겠죠. 여기 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갖고 계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보시고, 제가 일단은 이건 아주 러프한 수준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요. 러프한 수준에서 우리 아이 학생부 내신을 어떻게 보정할 거냐. 왜냐하면 나중에 어디가 이런 사이트에서 보실 때는 이게 다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고 거랑 과고, 영재고, 외고 애들이 다 믹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작년 거랑 재작년 거에서 대충 배치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계열,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에서 내신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의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쓴다 그러면 최소한 1.3등급 이내로 들어가 있을 때 써볼 수 있으세요. 작년에 카대의대 교과는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으로 보고 우리 학교 고등학교 수준들을 한번 나눠 보신 다음에 어떤 전형에 쓸 수 있는지. 여기는 그냥 대신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 라인까지. 서울여대가 작년에 그냥 평균 잡으면 3.0등급 정도까지 교과 갔어요. 물론 이게 70% 컷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간 애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만 70% 컷이니까 평균보다는 높게 커트라인 잡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참고자료 써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추천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학종이 날 거냐, 이거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세특도 확인하실 필요 있으니까. 근데 세특 기록을 관심 가실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과 전형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는데, 특히 센 대학교를 쓸 때만 주로 신경 쓰시면 돼요. 세지 않다 그러면 세특 기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접근이 창의성에 대한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학우들의 도움을 줬다라는 거는 공동체 의식 관련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세특 기록인데 생명과학이 미적분으로 이용해서 했어요. 이게 또 창의력이에요. 제가 이거 밑줄 걷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밑줄을 거놨거든요. 요 두 과목에서 수투, 수원하고 요 미적에서 7개 정도 긍정평가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해서 이런 변태짓을 했다고, 매년 거의 변태짓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5학기 거예요. 총 5학기. 총 5학기에 몇 번 언급됐는지, 그런 게. 그런 긍정평가에 해당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긍정평가가 아니고요. 대학의 평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뭐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이거와 관련된 물론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주로 사회 과목이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죠. 민주시민의 의식,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세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세특이 좋냐 안 좋냐, 우리 아이 세특이, 이러실 때 컨설턴트 만나러 가시기 전에 뭐냐면 우리 아이 세특을 체크해 보세요. 그럼 세특 기록 대충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센 거 그냥 이수했음, 참여했음, 깨달았음, 이 정도만 표현하고 있다. 그럼 선생이 엄청 우리 아이를 좋게 안 봤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입학사정관도 볼 때 그냥 얘가 평범하네. 근데 아주 세게 써주신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막 정말로 교직 생활 중에 가장 탁월했음. 이건 정말 최고죠. 칭찬 중에서. 그러면 입학사정관도 다르게 보여요. 이런 거 써주면. 그래서 이것도 정량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거 좀, 여기서부터는 세특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다 자를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 싸움은 세특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번에 6편 거 갖고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더 보기에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설명해 가시면 되게 복잡한 단어가 많아요. 누적 백분위도 있고요, 백분위 평균값도 있고, 백분위 합백분위도 있고요, 뭐 등급도 있고 막 있어요. 표준 점수도 나와 있고. 근데 제일 직관적으로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오답개수라고 제가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걸로 정시를 못 쓰세요. 나중에 가중치나 이거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러프한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 틀렸다. 전 과목에서 영어 빼고. 영어는 1, 2등급 정도 되고 영어 빼고 4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 어디 의대 끝자락이나 수도권 의대까지는 어떻게 해볼 성적으로 봤구나 얘가. 물론 수학 4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충 고루고루 4개. 수학 하나 틀리고 국어 뭐 하나 틀리고 영어 그다음에 탐구에서 각각 하나씩 틀렸다. 그다음에 6개 정도까지가 서울 거 약학계열 정도. 그 다음에 지방권 의대 정도까지 되겠죠. 6개에서 지금 난이도 수준이. 그 다음에 9개까지가 연고대 공학계열. 그래서 인서울 라인이 한 22개 정도 보시면 돼요. 인서울계 한 22개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개수로 따져보면 이런 생각도 딱 번뜩 드실 거예요. 뭐냐면, 야, 동국대를 가는데 22개다? 근데 서울대 소비자 간호가 12개예요. 그럼 10개 정도 차이잖아요. 10개 차이면 어때요? 좀 만만해 보여야 만만하지 않아 보이세요? 10개? 10개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조금씩 한 과목당, 아버님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한 과목당 하나씩은 넘어자.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점수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수학 한 문제 더 틀리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몇 등 하락할까요? 한 문제 차이면. 제가 아까 이거 하나씩 차이잖아요. 별로 차이 안 나는 느낌이에요. 수학 하나 더 틀리면은 몇 등 떨어지면 2만 등 정도 떨어져요. 자, 2만 등이면 안 보여요. 줄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그 한 문제가 엄청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전교 등수도 마찬가지예요. 전교 5등과 전교 6등이 한 등도 차이인 것 같지만 전국의 고등학교가 1,800개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한 등수 차이면 전국적으로 온다면 1,800등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맛보기만 해드릴게요. 저희가 6월에 잡부에 있습니다. 논술이. 여기 첫 번째 보면 논술 경쟁률은 학생부 전형 경쟁률과 결국 비슷하다. 논술 나중에 원서 쓰시면 뭐 센 데는 막 250대도 나와요. 의대 같은 경우요. 의대학들. 평균적으로 한 50대 1에서 6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논술이 원서 쓰면.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 60대 1이면 몇 명 붙을까요? 지금 한 130분 정도 계시니까 3명? 이 중에서? 이게 될까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논술은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 고려하면은 심하면 얼마까지 떨어지면 한 자릿수까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학교 레벨보다 최저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대, 중대 뭐 이런 학교들. 왜냐면 이대, 중대가 서강대보다 최저가 높아요. 그러면 최저 통과된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처음에 50대 1이었다가 많이 내려가면 3대 1까지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별로 없다 그랬죠. 학생부 고대 정도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8대에서 25대를 나오거든요. 논술 최저 치고 나면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로 못 쓰는 학교들은 논술로 공략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다. 경쟁률 보면. 그 다음에 수시 1차와 2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 1차는 수능 이전이고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죠. 연대가 수능 이전에 논술을 봅니다. 명절 전에. 추석 명절 전에 봐요. 지금 9월 27일인가?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수능 끝나고 보는 게 고대죠. 성대에도 수능 끝나고 바로 봅니다. 근데 언제 보냐면 수능 끝나고 이틀 있다 봐요. 준비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그럼 걔네들도 사실 수시 1차예요. 그래서 제가 1-2차로 놓은 게 고대, 성대, 서강대, 경희대 이런 애들 다 뭐냐? 수능 끝나고 바로 보기 때문에 걔네는 수시 1차 연대랑 똑같은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냐와 준비 안 하는 애들 차이가 커요. 반면에 중앙대, 이대는 수능 끝나고 10일 있다 봅니다. 아주대 뭐 의대 논술이라든지 인하대 의대 논술 같은 경우도 수능 끝나고 20일 있다 봐요. 자, 걔네들은 수시 2차예요, 진짜로. 그럼 수능 끝나고 매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 두 개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실질 반영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친구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친구가 나보다 더 못할 거예요. 네, 수능은 친구를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논술은 아마추어 게임이에요. 수능과 내신은 프로들의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엄마 나 논술에 집중할 테니까 수능 접을게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쳤냐고 하겠죠? 밥 안 주실 거예요. 걔는 수능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지금. 근데 거꾸로 엄마 나 수능에 집중할게 논술 쉴게 이러면 뭐라고 하세요? 밥 안 주세요? 아니죠. 뭐냐면 아마추어들이에요 다. 그만큼 시간 투자를 안 했어요 다들. 그래서 성과를 되게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 내신 3등급 때다.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자연계인데 사탐론도 하시죠. 안 되면 논술론도 하세요. 인문으로. 자, 문과 애들이 인문 논술을 잘 쓸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애들 다 못해요. 글로 쓰는 거.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약한 이과 학생인데 내신도 나쁘다. 그러면 인문 논술을 하십시오. 사탐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죠.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거. 거기 프린트 아주 조잡하게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논술 100이에요. 다 일하는 학교도. 내신 반영 안 합니다. 전혀. 그 다음에 여기 내신 반영 지금 제가 A, B,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놨어요. 내신 조금 더 반영하냐 안 반영해. 논술 100%인 애들은 그냥 내신 전혀 반영 안 하고요. 여기 논술 반영하는데 어떠냐면은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감점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동국대 같은 경우에 20점을 주는데 100점 만점에 1등급일 때 근데 여기 6등급일 때 17.4점이에요. 그러니까 6등급 이내로 들어가면은 문제는 없으세요. 논술 쓰는데. 그 다음에 9등급 때 감점이 좀 크거든요. 근데 9등급 있으세요 학교에?
실제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존재해요. 9등급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논술을 못 쓰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거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접은 제가 뭐 이과 면접하고 문과 면접하고 좀 다른데 그냥 팁만 하나 드려보면, 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교수들이 이런 질문, 특히 학생부 기반 면접들 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습 기간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 그 애들 뭐 친구랑 뭐 축제했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거나, 뭐 오답 노트 만들어서 공부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아니면 학생회 활동했던 거나. 근데 면접의 목적은 뭐냐? 붙는 거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럼 시험답게 대답해야 돼요. 교수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면 돼요.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데, 개인적인 얘기 하나 잠깐 해도 돼요? 제가 신문사 기자였거든요. 저희 이제 신문사 기자할 때 4단계였어요. 서류 면접, 지필 고사 보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있었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 때 제가 지각을 했어요. 기자한테 최악은 지각입니다. 그쵸?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늦는다고 기다려주겠어요? 그냥 가겠죠? 당선 소감 물어볼 때. 지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각한 이유가 1차 면접하고 같은 장소인 줄 알고 갔다가 옆 건물이더라고요. 다른 장소였어요. 그래서 질문도 안 했어요. 전 당연히 4명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불쌍하니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저널리스트가 누군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존경하는 저널리스트. 제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 못하고 존경하는 저널리스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간 비웃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나 보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대답은 했어요. 뭐냐면 기자한테는 팩트가 제일 중요한데 누군가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팩트처럼 들릴 것 같다. 그래서 기자 생활하는 동안은 모두의 말들과 생각을 존중해 주긴 하지만 존경이라는 걸 담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퇴직하게 되면 아주 많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질문하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걸 대답해야 돼요. 특히 이런 뻔한 질문들 나왔을 때. 이 시험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대답한 놈들이 있어요. 무한급수와 집합이 무한히 가는 역설. 이게 사실은 애들 소위 수학 처음 고등수학 개념 배울 때 집합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수도 무한집합이고요. 짝수도 무한집합이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어떨까요? 두 개가. 무한인데. 클까요? 같을까요? 자연수가 큰 집합일까요? 짝수가 작은 집합일까요? 아니 두 개가 같을까요? 칸토의 대각성 정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각성 정리가 같아요. 둘 다 무한인데. 근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유리수의 집합하고 자연수의 집합 어떤 게 더 클까요? 유리수가 큽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실 애들이 집합이란 거 제대로 배웠으면 이걸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럼 교수가 얘가 수학을 좀 한다고 느낄까요? 안 된다고 느낄까요? 자,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외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면접장에서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용동사 변화나 동사 변화가 불규칙 동사나 불규칙 형용동사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 소위 말하면 season, or이라고 형용사 만들 때 AL이 붙기도 하고 어떤 거 weekly에서 LY가 붙기도 하는데 이게 패턴이 있는 거예요. 라틴어 어원이면 무조건 AL이 붙어요. 그리고 라틴어 어원은 어떻게 하냐? 고급 단어는 라틴어 어원이에요. season이라고 하는 건 되게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week라고 하는 건 주는 7일로 손가락을 셀 수 있어요. 이건 잉글리시 섹션 어원은 다 LY가 붙어요. 이게 불규칙 변화가 아니거든요. 어근 공부하다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이런 거 대답하면은 영어를 좀 하는 아이처럼 보여요,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건데 면접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의 다양한 걸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어떤 애한테 너 가장 감동 깊게 서울대가 많이 물어봤던 거야. 감동 깊었게 읽었던 책이 뭐냐? 너 인생의 단 한 권의 책이 뭐냐? 문과 이과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서울대가. 심층 면접 물어보시면서도. 그때 어떤 애가 뭐냐?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을 얘기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책? 갈매기의 꿈이란 책.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근데 보통 애들은 책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어떤 갈매기인지 막 얘기하는데 걔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뭘 얘기했냐면 그게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책이래요. 아버지 대학교 때. 아버지의 꿈이 적혀 있던. 근데 지금은 되게 낮게 날고 있는 갈매기인데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버스 정류장 마중 나갔어요, 아이가.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빠와 나를 연결해 준 책이에요. 자, 교수들이 들을 때 어떨까요? 소외 뱉는 아빠를 이해해 주는 아이죠. 교수도 다 아빠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렇죠. 집에 가서 천대받는. 대학 가면 교수지만 집에 가면. 근데 집에 서재가 있다고 말했죠. 아빠가 뭐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교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면접장에서 아빠가 교수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영리하게 공략해야 돼요, 면접은.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한 보이는 학생이 될 건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하셔야 돼요, 결국은.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그다음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려서 보통 이 정도 하락했나요? 통계적으로는 3월 학평과 6평이 한 0.3에서 0.2등급 정도 하락하는 것들인데 애들 3월보다 떨어졌나요? 요게 이제 통계적 결과.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그다음에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도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일정은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갈게. 이게 요거 생각하실게. 이게 수능 통질이에요. 이때 잘 멘탈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하나 좀 높아시 말씀드리면 요날 원서 접수하는데 부평 끝나고 5일 만에 원서 접수합니다. 대신 가채점 결과 갖고도 원서 라인업을 잡을 수 있으세요. 요때 대학별로 3일씩 주는데 여기 지금 5일이죠.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연대 제일 조심하십시오. 연대가 제일 빨리 접수하고 제일 빨리 마감해요. 시간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연대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요 교실에도 매년 두세 명씩 나오세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학교마다는 3일이에요. 5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매번 이 내용에 다른 칸들을 채워드려요.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갈 때 내신 등급입니다. 내신 1등급 때 2.5등급, 3.5등급, 4.5등급, 6등급. 그 다음에 일로 갈 때가 수능을 못 보는 애들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좋죠. 얘가 엄친아요. 1번이.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고. 얘는 내신 좋은데 수능을 못 보는 애들이에요. 내신은 1등급 때인데 이 3분 구역은 여기 2.5에서 3.5 등급이에요. 수능으로는. 얘는 주로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건 어디 지역 애들이냐면은 약간 비학군지 애들. 요게 학군지 우리 대치동 애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내신은 3.5까지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 때 나온 애들 있죠. 이렇게 분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샘플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인 값을 보여드리면 이쪽과 있다. 내신은 빠방한데 수능은 완전 못 봐요. 그럼 6학종이나 6교과를 써야 됩니다. 얘는. 반면 이런 애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내신은 6등급까지 나와요. 자, 얘네들은 다 뭐겠어요? 수시는. 6논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맞춰서 뽑았어요. 그냥 요 라인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요. 혹시 이거 맞나요? 8번?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내신은 나쁜. 아니세요? 표정이 어두우신데 6편 보고 나서 자신감이 급. 자, 얘네들은 1학종과 5논술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뭐냐면 수능을 잘 보기 때문에 교과를 쓸 일은 없어요. 교과가 안 좋기 때문에. 교과가 지금 3등급 대죠. 그쵸? 요 8, 9역 애들은.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럼 얘는 논술 대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6학종, 1학종은 뭐 정도 써놓을 수는 있냐면 아까 이제 성대, 이대, 면접형들 있죠. 써놨다가 면접 보러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고대를 쓸 수도 있어요. 고대면 만족해. 근데 고대는 최저가 높죠. 4, 8이에요. 학종인데. 그래서 최저 맞춰둘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럼 고대 학종을 그냥 납치를 각오하고 쓰거나 아니면 납치가 좀 그러면 성대나 한양대나 이대 면접형을 써놓거나 그래서 1학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술 대부분도 뭐냐면 연대 말고는 다 수능 이후의 논술들을 보게 되겠죠. 얘는 수능 보고서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로 잡아놨어요. 9. 여기 보시면 얘는 6논술이죠. 내신도 나빠요. 이런 것들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은 얘네 둘이 똑같은데 모의고사를 얘가 더 못 보죠. 얘는 6논술이었는데 얘는 2학종을 써놔야 돼요. 아까 그 라인은 아니고 그 밑에 라인도 쓰셔야 됩니다. 학종으로. 수능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샘플로 보시라고 나눠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9월에 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표만 갖고서 한번 컨설팅 없이 그냥 원서를 어떻게 쓰실 건가를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론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거 막 각각 설명드렸지만 면접 관련돼서 언제 수시 원서 쓸 거냐, 뭐 6개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공부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반영 과목, 모집 요강 변화, 그 다음에 교차 지원 관련된 것도 어머니가 조금 알아두시지 애가 막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질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수능 만점 받으면 소용없으세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은 어설픔 용납하지 않아요. 정말 단단하게 아까 제가 아이가 단단한 아이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이들 성적 안 나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 되게 안타깝냐면 번아웃까지 오면서 중학교 때 미적 2까지 달려요. 근데 결국 내신은 내신대로 안 나오고 수능도 결국 못 잡아요. 너무 뭔가를 이렇게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자기 아이 키울 때. 겉에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뭔가를 다 만회해 보려고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실전에 딱 들어가면 그런 게 겉에 싸고 있는 것들은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더 다지셔야 돼요. 단단하게. 뭔가를 막 새로운 책을 막 보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했던 걸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훨씬 더 필요하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오답 노트 같은 거 되게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더 늘렸다가 점점 뭐냐면 분량을 단권화로 줄여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동네 이 재수 중심 학원 되면서 제일 나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도 선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중1, 중2들이 미적 2까지만 무리하게 나갔던 거랑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공부량만 계속 늘려놔요. 볼 책만 계속 많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수능 끝나면 당근마켓에 나와 있어요. 그 책들이. 자,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점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책의 범위를 줄여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은 어느 상태까지 가실 수 있냐면 과목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맞추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 학생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을 접는 문과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로 최저를 맞추고 논술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전략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기말고사를 끝까지 챙길 거냐 버릴 거냐 이 판단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실 거다. 그 다음에 전체 지도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9월 목표를 또 세우실 때 단순히 시험 잘 보기로 잡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아들 얘기하면서 제 아들은 3월 학평을 못 봤다 그랬어요. 아침에 안 깨워서. 6월 모평 때 목표는 뭐였냐면 수학 26개 푸는 거였어요. 그리고 4점짜리 2번 풀 수 있는 실력. 나머지 4개는 다 찍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냥 틀려라. 자, 9월도 찍지 말라고 하셔도 돼요. 9월 성적 잘 봐도 소용없어요. 자, 9월에 만약에 26개 못 맞췄어요. 그럼 또 목표가 뭐여야 돼요? 또 26개가 돼요. 26개 맞췄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케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보자 이거 말고요. 몇 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과목에 집중할 건지. 그다음에 정말 재수시킬 생각까지 있으시면 9월까지 수학만 시키셔도 돼요. 자, 수학을 우리가 29개, 30개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놨어요. 올해 11월 달까지. 그럼 재수시켜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재수시키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서도 필요하고요. 내년 입시로도 필요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잘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검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헤어질까요, 저희? 집에 각자 가서 하시고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못 받고 저도 지금 막 튀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